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 서초동 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을 규탄하고 우리 이희범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이희범 대표가 석방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11시 20분 서초동 법원 앞에서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희범 대표를 향한 응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방송을 도배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198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서 대전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그만두는 2007년경까지 약 12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법무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서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1948년 9월에 처음 대법원 제도가 시행되고 1948년 9월에 대법원이 설치가 된 이후로 현재까지 총 178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현재까지 총 배출된 법관의 수를 추산하건대 현재 우리나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의 수가 약 33,000명, 돌아가신 분, 그 다음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 이런 분들을 포함하면 약 한 5만 명 정도의 법관이 배출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총 배출된 대법관이 178명이니까 280대 1 정도 되겠습니다.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수치로 계산해서 약 280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야만 대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 같은 경우 3월에 각 일선 법원에 배치된 사법연수원을 거친 수는 1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관의 자리는 대단히 어려운 자리이고 또 그만큼 권한도 막강하고 모든 법조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이고 법관이 되고 난 이후에 대법관의 명예를 가지는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대법관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가 하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위함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주 주말 밝혀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고 있는 동시에 이재명 부정선거의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일컬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그 도덕성도 높은 기준의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눈높이를 가장 낮춰서 우리 서민들의 상식적 기준에만 해당하여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불법 탈법이 너무나 난무하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로 전락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대법관 역임한 인사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도 않고 법률 자문 행위를 해서 50억 클럽 외에도 엄청난 금액의 변호사 자문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골목에 5평, 3평짜리 떡볶이집, 라면집, 김밥집을 개업해도 사업자 등록을 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대법관을 지낸 자가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어마어마한 불법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내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불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대장동 50억 클럽만 해도 우리가 숫자로 보고 방송으로 들을 수 있지 만져보기는 90%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관
대법관을 지낸 자가 20년 이상 법관으로 수많은 민형사적 판결을 했던 그 법관이 다른 사람의 죄를 묻고 다른 사람을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 사람이 정작 본인은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하고 그액의 법률 자문료를 받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늘 오전 우리는 법원 앞에 가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규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범 대표가 구속된 이래로 계속해서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법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규탄하고 항의하는 시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하고 규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자가 불법을 마음대로 일삼고 있는 이런 사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부를 불신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규탄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통제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준적인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 잣대는 고사하고 지게짝대기보다 못한 기준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100번, 1000번을 강조하고 비판하고 1만 번도 더 욕을 해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법관을 역임한 자가 불법으로 또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의하면 이게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말까지 해가면서 법관들의 용어로 계획적인 범죄 아닙니까? 살인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우발적인 범죄, 고의가 아닌 실수, 사고 이런 일들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범죄에 대해서 엄벌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고의성이 있거나 미리 계획을 했거나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고의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이게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 녹음이 될 정도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법관의 자격 자체를 박탈해서 대법관 임명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역사의 길이 이런 자가 대법관을 했노라라고 남겨놓는다면 자라나는 우리의 자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앞으로 출세하고 돈 벌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불법을 저지르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서 탈법, 불법, 건모술수,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해야만 높은 자리도 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교육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법, 탈법을 저질러서 꼼수로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를 할 수 있습니까?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은 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를 법치주의 국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법치는 고사하고 불법, 편법, 불공정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끌려가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 본의 아니게 목청을 높이고 이 슬픈 우리 사회도 발전과 함께 자정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범 대표와 같은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묵묵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며칠 후면 1500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 이범 대표 같은 시민 활동가들, 누가 급여를 주지 않더라도 자원봉사 재능기부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의 작은 힘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불법 탈법을 일삼는 극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좌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